안녕하세요. 이희근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코인 회사 FTX가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FTX 파산에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의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예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FTX가 파산을 했는데 지금부터 FTX가 뭔지 왜 파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FTX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입니다. 세계 3대 코인 거래소니까 사실은 코인 거래소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파산을 했습니다. 이 FTX는 샘 뱅크만 프리더, 뱅크만은 아버지 이름이고 프리드는 어머니 이름. 그래서 샘 뱅크만 프리드인데 샘이라고 부를게요. 나이도 이제 30살이니까요. 샘이 30살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FTX 설립하기 전에 샘이 먼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코인 투자 회사입니다. 코인 투자 회사를 먼저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FTX 3대 코인 거래소를 설립 후 이걸 자회사로 주고 있었습니다. 자회사로 두고 있었고요. 근데 보통 코인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 자체 코인 이름이 FTT입니다. FTT.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이게 11월 2일 날 어떤 뉴스가 나오냐 하면 자체 발행한 FTT의 약 80%를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하고 있다. 근데 80%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FTT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또 FTT를 매수하고 또 FTT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매수하고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킨 거죠. 그리고 이 FTT를 담보로 거래소 FTX 등 다양한 사업을 벌린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가격을 인정받아가 상승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네. 이러면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허상일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바이낸스는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사실 바이낸스가 FTX 설립할 때 투자도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작년에 투자금을 회수를 했는데 전체를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FTT로 받았습니다. FTT로. 그러니까 1위 거래소가 FTT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FTT 코인 전체 매도하겠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도한다 하는 순간 FTT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매도해서 얘가 가격에 하락을 하겠죠. 사실 이 하락을 방어를 하면 되는데 방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가 FTT 등 담보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이 거래소가 위험한 거 아니냐. 전이가 된 겁니다. 전이가. 당연하지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3대 거래소 여기에 많은 거래를 하던 코인을 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코인. 이게 코인런입니다. 은행에서 돈 빼는 거 뱅크런인데 코인런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코인 팔고 나갈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맡긴 돈을. 근데 대량으로 나오니까 이 돈을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FTX가 1위 업체 바이낸스한테 내 인수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구속력이 없는 걸로 일단 인수하게 하고 살펴봤더니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인수 못하겠다. 거절을 하고 바로 11월 12일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파산 신청. 그것도 세계 3대 거래소가 이런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위험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다른 거래소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거래소도 코인을 발행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코인이 사실 믿을 수 있느냐. 코인이 위험해지면 거래소도 위험해지고 또 파산이 돼버리면 맡겨놓은 돈을 못 찾는다. 가장 핵심이 되죠. 보통 은행이 파산하거나 증권사가 파산되면 투자자 보호에 따라 맡겨낸 돈은 당연히 돌려받는데 코인 거래소는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가 FTS가 알라메다 리서치에 투자자가 맡겨난 돈을 빌려줬어요. 투자자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다른 코인 거래소는 안 그럴까?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번에 FTX의 파산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다. 코인 시장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 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났을 때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 1년이고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은 다우지수 1봉입니다. 여기가 2008년이고요. 2008년 9월 15일 이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여기입니다. 이 위치입니다. 차트에서. 파산 신청을 하고 다음날 오히려 양봉이 나왔고 흔들리고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위험을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 이때부터 위기를 감지하고 미국의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립니다. 제로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금융회사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확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때 2009년 3월 파산은 2008년 15일인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거는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는 겁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시중에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풀고 그 돈의 힘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되고 되살아난 거죠. 이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일입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여기에 파산이 되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되고 난 뒤에 저점까지 마이너스 40%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뭐 다우지수만 하락한 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하락을 했죠. 물론 FTS 거래소 하나 파산으로 이 정도로 되지는 않지만 근래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을 보게 되면 이때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시간이 오래 필요 후에 다시 초급등을 하고 이때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76% 하락이 돼 있고 이번에 보게 되면 FTX 파산에 따라서 훅 무너지면서 대량의 거래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V자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죠.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코인 거래소도 부실되지 않을까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량의 돈을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코인 시장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흘러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뭐 제가 판단이니까 이건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고요. 저는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흘러내려갈 확률이 높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고 임의로 시장을 상승시켰죠. 근데 이 코인, 이때는 중앙은행이 지금 나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뢰 회복될 동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리먼 브라더스 때는 9월 15일 파산이 되고 다음 해에 3월 달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상승을 했죠. 이 기간이 뭐 보게 되면 10, 11, 12, 1, 2, 3 한 6개월이죠. 그것도 임의로 돈을 풀어서 회복이 됐지만 그렇더라도 6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해결이 되고 나오려면 6개월 이상 더 많은 시간, 어떻게 보면 1, 2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향후 코인 시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 시장에는 지금 충격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재로. 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되면 지금 코인 시장에 큰 돈들이 코인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오게 되면 이 돈들이 사실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지금 대량으로 매도했는데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매도하고 난 뒤에 얘네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건 뭘까요? 코인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매도한 돈들은 안전하면서 코인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비슷한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죠. 코스닥이죠. 즉 비트코인 코인을 매도하고 비슷한 시장인 나스닥 또는 코스닥을 매수한다. 이거 전형적인 헤지펀드나 큰 돈들이 하는 롱숏 전략이죠. 이렇게 여기에 대량의 거래량에 지금 매도가 나왔죠.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 확 추세 이탈되면서 대량의 거래량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롱숏 전략에 따라서 큰 돈들은 코인은 매도하고 미국 같으면 나스닥, 우리 같으면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불안하잖아요. 코인 거래소가 하나 망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그 돈을 못 뽑아냅니다. 돈들까지 같이 잠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돈들이 매도하고 그리고 가장 비슷한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FTX 파산에 대해서 코인 시장 움직임 그리고 주식 시장 호재될 수 있다 설명까지 드렸죠.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구독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지나가다가 좋아요까지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코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자, 결론을 내면 코인 시장 자체적으로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다. 신뢰성이 상실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데는 안 좋다 하지만 제가 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코인 시장 분석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